네, 주도주 투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개장하고는 9시 30분 10초 구간 지나가고 있는데요. 금리 인하가 단행이 됐죠. 여기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그리고 MBN골드 조범수 매니저님이 찾을 주도 섹터는 어디가 될 것인지 함께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범수 매니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이슈 바로 들어가 봐야겠죠. FOMC 드디어 결과가 나왔습니다. 물론 스몰컷 자체는 우리가 좀 예상을 하고 있던 결과이긴 하지만요. 금리 인하가 일단 찾아왔으니까 수혜 섹터는 어디가 될지를 한번 찾아봐야겠죠. 금리 인하가 되면 일단 좀 생각이 나는 게 유동성이 늘어난다. 그러니까 돈이 좀 많이 돌아다닌다라는 걸 텐데 이 안에서 금리 인하가 보면 여기가 좋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우리도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지금 현 시점 어떻게 봐야 할지 궁금한데 일단 저희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미증시 얘기를 좀 하고 왔잖아요. 미증시에서도 좀 단독적으로 이슈가 있었던 엔비디아를 빼면 기술주 전반적으로도 좀 약세를 보였고 중소형주 위주의 러셀 2000 지수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우리 증시에서도 살짝 그런 흐름이 이어질지 그렇다면 섹터별로는 어떻게 봐야 할지 궁금합니다. 어디 먼저 출발을 해볼까요? 일단 우리가 금리 인하 수혜주를 찾는 데 있어서 결국에 금리 인하라고 이야기한다면은 전체적인 증시 시장 내 훈풍이라고 모두 표현을 할 수밖에 없을 없죠. 겁니다. 네. 자, 그 중에서 최근에 아마 가장 강하게 달린 섹터라고 하면은 반도체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근데 반도체 종목 같은 경우에 그래요. 금리 인하 수혜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은 이전에 AI를 통해서 계속해서 주도적으로 다른 종목들과의 상승분 격차 벌리면서 계속해서 우상향을 만들어 왔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시면은 이미 올라와 있는 반도체 종목들과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의 격차가 굉장히 크게 벌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최근 증시 내에서 금리 인하가 단행되었고 이번 금리 인하 횟수가 올해 연내 추가 2회 그리고 내년까지도 지금 금리 인하 연속 횟수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네. 다른 종목 수혜 쪽으로 펼쳐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키 맞추기 내지는 덜 올라온 종목들에 주목을 할 가능성이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대표적으로 금융, 보험주 내지는 최근에 이슈 있는 뭐 창투사, 바이오 그리고 코인 그리고 건설까지도 폭넓게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코인 쪽 먼저 빠르게 좀 짚고 넘어갈게요. 네. 지금 오늘 현재 기준으로 전일 금리 인하 이야기, 오늘 새벽 기준으로 금리 인하 이야기 나온 이후로부터 증시는 일부 엔비디아의 이슈로 인한 변동성을 표현했습니다만 코인 시장은 좀 달랐어요. 코인은 진짜 다 빨갛더라고요, 거의 다. 네, 저희가 들어오기 전에 제가 쭉 한번 리스트 보여드렸잖아요. 보여주셨잖아요. 거의 한 90%가 뻘개요. 네. 자, 그런데 증시 시장은 당장 그걸 반영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렇죠. 안 하고 있어요. 왜 느린 거예요? 이게 반응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당장에 이제 지금 코인 시장 같은 경우 비트코인, 이더리움 신고가 갱신 이후로부터 고점 내에서 횡보하는 영향도가 좀 일부 보이는데 네. 이 이후에 지금 움직인다라고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해왔었던 게 알트코인 시장이에요. 우리가 지금 증시 같은 경우에도 금리 인하 나오면은 저평가 중소형주 내지는 건설 금융 중소형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코인 시장도 그럼 마찬가지예요. 아, 중소형주 역할을 하는 게 알트코인들이군요, 그러면. 맞습니다. 그래서 해당 코인들의 지금 반등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와중인데 네. 아직 지금 당장 우리 지금 당장 코인 하러 가야 되나요? 라는 생각이 우선 들어서 그래요. 그렇죠. 일단 주식시장을 먼저 보게 되니까. 맞아요. 지금 당장 주식시장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코인 시장으로 눈을 돌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금 이동이 일부 좀 일어나고 프리미엄에 붙이는 경향까지 좀 들어와야지 주식시장 내에서 영향도를 펼치는 모습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계속해서 정책금리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정부의 정책 내에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과 같은 이야기 흐름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재료성은 아직 살아있는 만큼 코인 관련주들 보유 현황은 그대로 유지다라는 말씀 먼저 전해드리면서 대표 섹터로 한다면 대형주 인터넷 업종 보고 가겠습니다. 카카오 보고 넘어갈게요. 카카오요. 오,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요, 왠지. 너무 오랜만까지는 아니에요. 자, 카카오입니다. 네. 카카오 네. 오늘 3%가량의 상승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업종군 결국에 이 카카오나 네이버나 이번에 카카오 보시면 AI 뉴스도 좋은 상황에서 금리 인하로 인한 경기 성장, 광고 효과까지 더 얻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 나오는 저평가 성장 가능성이 높은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카카오도 포트에 지금 편입하고 있는 상황인데 맞아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65,000원대 주봉 저항 때 계속 맞아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금리 인하로 인해서 성장성 발판까지 지금 현재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카카오가 AI 또 기능에 대해서 또 새로 업데이트까지 예고가 되어 있는 만큼 아직 관심도 더 높여보셔도 좋겠다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네이버까지 보고 넘어갈게요. 네이버요. 네이버입니다. 자, 네이버도 지금 아직도 주가 자체에 주봉 형태나 월봉 형태를 길게 보시면은 아직도 쌉니다. 아직도 싸요. 그래서 금리 인하 형태 내에서 아직 주가의 위치가 저렴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의 우상향 상승세를 노려보시면 좋겠다라고 먼저 말씀드리면서 카카오, 네이버 지금 굉장히 긍정적인 구간이고요. 추가적으로 건설주들까지 한번 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건설주 안에서는 어디 제일 먼저 보면 좋아요? 당연스럽게 저는 원전과 연관성 붙이는 기업 먼저 보고 넘어갈 것 같아요. 현대건설입니다. 현대건설. 건설주들 같은 경우에 물론 최근에 노랑봉투법 내지는 일부 노조를 위한 법안들이 좀 나오는 바람에 일부 좀 관심도에서 멀어지는 듯한 모습을 취하고는 있습니다만 원전건설과 함께 현대건설이 가장 함께 기술력으로 부각받는 기업 중에 하나인 만큼 건설주들 주가가 일부 좀 조정 구간에 넘어와 있고 저렴하다는 평가가 나올 수 있는 구간까지 떨어졌다라고 하면은 지금 들어가 보셔도 괜찮다라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뉴스 있었던 거 하나 볼 거예요. 어디죠? 창투사. 창투사. 그렇죠. 창투사 같은 경우도 결국에 뭐 대출 업체하고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돈을 빌려주고 회수하는 과정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창투사 같은 경우에 최근에 정부 발언이 있었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 또 포트 편입해놨었던 DSC 인베스트먼트 확인하고 네. 갈게요. 자, 최근 창투사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정권 내에서 제3 벤처붐을 이끌겠다라는 뉴스가 전일 나오면서 상승세를 만들어 줬습니다. DSC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간에도 우리 목표가 터치로 현금 확보 말씀 전해드렸다시피 맞아요. 아직 지난 고가를 넘어서지는 못했습니다만 정부 정책 그리고 금리 인하 수혜 섹터라는 흐름을 그대로 잘 쫓아가고 있다는 점까지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아직도 덜 본 이제 바이오나 이런 종목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다만 주가 위치에 따라서 얼마나 싸냐 그리고 여기서 더 얻어 붙일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모멘텀이 있느냐에 따라서 주가 변동성은 분명히 달라질 거기 때문에 오늘은 이런 금리 인하 수혜에 걸맞는 실적도 좋은데 주가는 저렴한 그런 종목 하나 가지고 나왔으니까요. 잠시 후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후 관심 종목 정말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저희 창투사 마무리하면서 리뷰도 같이 해주셨잖아요. 제가 들으면서 생각났던 게 코인 안에서 저희가 다나를 미리 들어가 있었단 말이죠. 8월 18일에 매수를 했었고 최고가 기준으로는 30% 수익률 향해서 달려가지고 있는데 코인은 그럼 조금 기다려보자라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다날도 좀 가지고 가면서 기다려볼 만한가요? 코인에 대한 이야기를 대략적으로 한 달 정도 한 것 같아요. 한 달 정도 하고 지금 홀딩 관점이 지금 한 달 정도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데 네. 계속 저는 홀딩에 대한 이야기를 좀 꺼내고 싶습니다. 주가 변동성 내지는 시장의 변동성이 나왔었을 때 결국 주시장에 있던 자금이 어디로 갈까라고 회피성을 생각해 보신다면은 우리 주식시장이 지금 쉬어가요 재미없어요 라는 생각이 들 때쯤에 옆집에 코인 주고 막 불타고 있대요. 어디가 있더라 하다가 코인으로 가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과거에 코인 시장 불장이 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일부 좀 주식시장 내 현금 자금 흐름이 최근에 예치금 쪽이 주식시장으로 좀 많이 쏠리는 경향이 더 높고 코인 시장으로 몰리는 자금에 대해서는 일부 일단 자금들의 순환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 경향이 좀 강한 만큼 지금은 일단 정책향에 대해서는 오케이기 때문에 아직은 홀딩 관점 코인 관련 섹터는 유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은 강세 유지 구간인 21일 이동평균선 그대로 유지하면서 5일 이평선까지 다시 리바운딩 나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없으신 분들께서도 접근해봐도 괜찮겠다라고 말씀 전해드릴게요. 네, 코인 시장 흐름에 대한 주시도 함께 필요해 보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 금리 인하 관련 이슈 마무리 지어보고요. 두 번째 이슈로는 비만 치료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이제 먹는 비만약 정말 활성화가 되는 걸까요? 일단 올 하반기 세계 판매 1위 면역 항암제 자가 주사, 혼자 주사 놓는 방식이죠. 이런 방식 승인과 먹는 비만 치료제 첫 FDA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일단 GLP-1 계열에 대한 관심이 정말 뜨거운데요. 그 때문에 우리 시장 안에서도 기대감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 또 정말 아쉽게 4일 차로 저희가 미리 편입해왔던 D&D 파마텍은 리뷰를 할 수 없게 됐는데 D&D 파마텍도 오늘 정말 큰 폭으로 올라가지고 있거든요. 비만 치료제 현 시점 어떻게 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비만 치료제 확장성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전일 기준으로 이제 인도에서 또 복제약 준비 소식이 나오면서 일부 변동성을 만들기는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런 복제약 소식까지도 이렇게 좀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시장 캐파는 계속해서 커지고 있고 그만큼 수요가
늘어난다. 어마무시하구나. 늘어나고 있다. 어마무시하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GLP-1 비만 치료제 FDA 승인 내용에 대한 기대치들이 계속 살아있고 이번에 학회가 이미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네. 지금 현재 미국 시간 기준으로 17, 18, 19일이기 때문에 이미 지금 현재 학회는 진행 중이고 이에 따른 임상 결과 발표들이 줄짓고 있습니다. 오늘 D&D 파마텍 임상 이상에 대해서 긍정적인 결과를 내놓으면서 장 초반에 강세 만들어준 이후에 좀 일부 눌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미 좀 기대감 자체가 좀 많이 쌓여 있었던 차익분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 초반 기준으로 17만 8,600원까지 강세를 보였고요. 자, 이런 바이오 종목들 같은 경우에 이미 비만약 관련주 많이 올라왔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아직 덜 올라온 종목들 내지는 이런 금리 인하 수혜 섹터로 다시 한번 새로운 레벨업을 만들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도 아직 많이 남아 있거든요. D&D 파마텍을 이외에도 삼천당 제약 그리고 뭐 이제 일동 제약 같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네. 아직 주가 자체 엄청나게 이제 레벨업하는 추가적인 퍼포먼스까지 일어나지는 않았어요. 이제 앞서서 알테오젠 같은 종목들, D&D 파마텍, 리가켄 바이오 여러분들 관심사가 높으신 그런 바이오 종목들도 충분히 많습니다만 아직 덜간 바이오 종목들 군에 좀 주목을 하셔도 괜찮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마찬가지로 바이오도 금리 인하 섹터입니다. 금리 인하 섹터 내에서 흐름 중장기적으로 기대해 볼 수 있는 쪽 이번에 바이오도 마찬가지니까요. 아직 덜 올라간 삼청당 제약, 일동 제약 같은 종목들까지도 관심도 높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바이오 그 안에서 비만 치료제 그리고 그 안에서는 아직까지 올라오지는 못했던 종목들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리뷰 먼저 간단하게 하고 관심 종목 한번 만나볼까요? 계속 좀 꾸준히 다뤄지고 있는 게 시장 안에서 어제 저희도 했지만 중국 관련 기대감이 점점 커지고 있잖아요. 결국에는 에이펙에 시진핑 주석이 오냐 안 오냐 이게 가장 큰 화두인데 그 안에서 저희가 하단에 나가고 있는 것처럼 파라다이스도 편입을 해두고 노랑풍선도 편입을 해뒀단 말이죠. 각자 개별적으로 전략 어떻게 좀 가져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직은 홀딩. 아직 가져가자. 조금 더 홀딩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우리가 앞으로 제가 지금 전략이 뭐냐면 올라오면 최근 이제 FOMC로 인해서 현금 확보 전략을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맞아요. FOMC 지난 상황에서 그럼 지금 제일 중요한 게 그럼 재료 이슈성이 살아있는 여부예요. 특히나 이제 우리 10월 달에 항상 얘기하지만 엄청 많이 쉬잖아요. 그렇죠. 한 일주일 넘게 쉬더라고요. 그렇죠. 빨리 여러분들 만나 뵙고 싶은데 네. 오래 쉽니다. 아이고. 자, 그래서 이제 휴일 직전이기 때문에 재료성이 특히나 10월 쪽에 붙어 있는 이런 중국 이제 에이펙과 관련된 뉴스들 같은 경우 이번 9월 달 남은 시간 동안 더 빠르게 달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노랑풍선 같은 경우에 네. 저희가 차트 지금도 좋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한 5분 10분 있다 갑자기 쏴버리더라고요. 맞아요. 쭉 올라가더라고요. 놀랐습니다, 저도. 자, 그래서 오늘 노랑풍선이나 장초반 파라다이스와 같은 이미 전날에 움직였었던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도 일부 장초반에 쉬어가는 모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이 이동하면서 다시 양봉 전환했다, 아래꼬리 달고 올라왔다는 점은 지금 현재 시장의 재료성을 이쪽으로 옮기고 있다는 점이기 때문에 아직은 더 홀딩하셔도 괜찮다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노랑풍선, 파라다이스 설명드렸는데 오늘 저평가 종목도 이쪽 수혜도 정책 수혜도 금리 인하 수혜도 다 가져가는 좋은 저평가 종목 가지고 나왔으니까요. 바로 소개시켜드리도록 할게요. 네, 아직은 안 올라간 종목을 보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이슈까지 붙어 있고 정책적인 기대감까지 있다라고 합니다. 관심 종목 어딜까요? 바로 알려주세요. 자, 오늘은 건설주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건설주. 재미없는 거 아니냐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 종목 정말 2025년도 올해 4월에 정말 재밌었던 종목 중에 하나고요. 가격 조정도 깔끔히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접근해 보겠습니다. 현재가 2750원에 편입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계룡건설이라는 종목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룡건설 이거 25년 4월에 뭐로 올라갔습니까? 라고 하면은 정책 테마로 테마주. 올라갔었던 종목입니다. 네. 바로 세종시요. 세종시로 강세를 만들어 줬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자, 이 종목 관심도 높여보셔야 되는 이유가 에이펙 이야기 나왔잖아요. 근데 이번에 에이펙 회의장이 어디대요? 경주 경주죠. 화백 컨벤션 센터. 네. 여긴데 여기를 그래서 누가 지었냐? 계룡건설이요. 그래서 관심도와 테마성을 붙이기는 정말 좋은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에이펙에 관련돼서 지금 계속해서 기대감을 붙이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시진핑 국가주석 방문할 거다. 트럼프 대통령도 방문 준비하고 있다. 저는 굉장히 이 두 대통령이 이 두 대통령이 죄송합니다. 말이 좀 꼬였어요. 네. 만나기에 참 좋은 장소와 기회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도 방문 기대감을 굉장히 높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룡건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 건설 위치가 어디에 많이 쏠려 있냐? 세종 쪽에 쏠려 있어요.
그래서 며칠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또 세종시에 제2집무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온 만큼 최근에 계룡건설 같은 경우에도 세종시에 추가적인 수주 건수들이 늘어나고 있는 모습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미 실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개선세 내지는 이미 바뀐 상황이기 때문에 저평가 구간이다라고 말씀 전해드리면서 이미 공공수주 2조가 거의 가까워진 상황인 만큼 주가 대비해서 너무 저렴하다라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특히나 금리 인하에서는 금융, 보험, 건설과 같이 저평가 종목들은 무조건 노려보셔야 돼요. 자, 가격 전략 말씀드릴게요. 지금 오늘 2%가량의 지금 단기 바닥 박스권을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충분하게 거래량과 그리고 재료성이 좋은 만큼 상승 돌파 가능하다 말씀드리면서 목표가 25,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단기 추세 이탈 나오는 18,8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3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계룡건설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편입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장 남은 대응도 매일경제TV와 함께 해주시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